안녕하세요. 나무와 같이 평생교육원 장용석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서 경영학과를 본 전공이고 법학과를 복수 전공으로 해서 이제 졸업을 4년 만에 했는데 2020년 2월에 졸업을 했어요. 2016년 3월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4년 딱 걸렸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수강한 과목으로 뭔가 증명서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경영학과, 법학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거를 더 공부하려면은 좀 더 그 어려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뜻 쉽게 도전하기에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 자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거를 하면 되지, 시작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뿌듯한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CPA인데요. 공인회계사입니다. 그걸 증명서를 한번 발급을 받아볼게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학사정보에서 증명 발급에 보면 증명서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 부문에서 대학교, 그러면 이제 경영학과,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경영학과는 이제 졸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다음을 누르면 국문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 취득 증명서가 있죠. 이거 한번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하거나 그런 거거든요. 결제 금액은 무료입니다. 직접 출력을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프린터가 준비가 안 됐어요. 잠시만요. 프린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대를 통해서 이거 CPA 자격을 취득하는 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뭐 다른 이제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도 CPA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병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단지 과목만 이수하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 CP를 보려면은 몇 과목 그 정해진 기준이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금융감독원의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지금 응시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성적 증명서. 일단은 학점 인정 신청 전 준비사항 있습니다. 학교 등에서 학점 이수 해당 과목별로 회계학, 세무 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1차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 점수, 영어 성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진짜 이게 되게 까다로워요. 진짜 시험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전문직이기 때문에 고수익이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고모부도 회계사인데 기업에서 회계사를 일하다가 잘려가지고 어디 막 해외로 막 다니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어요? 근데 뭐 전문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사무실 열어놓고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장사를 얼마만큼 영업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준비가 돼가지고 직접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저 그러면은 인터넷 발급이 됐죠. 발급받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여기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줘야 되나요? 발급받기. 다시 누르니까 5주 뷰어를 설치 중입니다. 이런 창이 열리고 뭔가 다운로드가 되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학점 취득 증명서가 미리 보기가 되네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회계학, 회계 및 세무 관련 과목, 경영학과 과목, 경제학 과목 취득기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나와 있죠. 그리고 세법 63점을 맞았지만 취득 학점은 인정이 됩니다. 어쨌든 60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 하시는 분들은 CD 플레이어 하면 돼요. 이제 뭐 장학금은 이 학제상 한번 대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 국가 장학금을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점 이상만 맞으면은 국가 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은 뭐 수업료를 다 내더라도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가기 위한 공부를 위해서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사겸사 하는 거예요. 하는 겸에 이것도 동시에 병행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학과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잘 찾아보면 됩니다. 자격증,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는 그 자격증, 특히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진짜 먹고 사는데 뭐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자격증이 중요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 원리, 원가회계, 관리회계 원리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사실 저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 공인회계사를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될지 뭐 전혀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계획을 못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공인회계사 시험 보려면은 이런 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른 빠르게 그 수업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경영학 과목은 경영 분석도 회계 과목으로도 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세법을 이제 들었던 거죠. 경영학 원론, IT와 경영정보 시스템, 경영 분석을 위한 기초 통계 이렇게 하고 경제학 과목은 기초 거시경제론, 기초 미시경제론, 금융제도에 의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점 취득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CPA를 보면 되겠죠. 뭐 영어도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뭐 2년 진짜 마음 먹고 한번 회계사 준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터를 하면 되는데 다 발급부가 나오겠죠? 네, 다 발급부가 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